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물건 공장에서 바로 사면 훨씬 쌀 텐데, 왜 우리는 굳이 가게에서 돈을 더 주고 살까요? 바로 그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여정, 소매의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공장에서 바로 안 사지? 되게 단순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요. 사실 이 안에 유통의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유통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생산자하고 그걸 쓰는 사람, 우리 같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공장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건만 옮기는 단순한 배송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혈관처럼 경제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유통되는 상품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쓰는 소비재. 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옷 같은 거요.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다른 물건을 만들려고 쓰는 산업재가 있죠. 원자재나 기계 같은 것들이요. 사는 사람도 사는 목적도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이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유통 시스템, 과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와, 유통의 진화 과정을 보면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열리던 작은 장터에서 시작해서 산업혁명 때는 번쩍번쩍한 백화점이 생겨났고요. 20세기 들어서는 슈퍼마켓이 동네를 점령했죠. 그러다가 띡 하고 찍는 바코드가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 취향에 맞춰서 물건을 추천해주는 이커머스 시대까지 왔잖아요. 결국 보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유통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온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 뒤에는요, 항상 세 가지 힘이 작용했어요. 첫째는 방금 말한 새로운 기술, 둘째는 도매, 소매처럼 일을 나눠서 하는 더 효율적인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것처럼 계속 바뀌는 우리의 수요. 이 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유통의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간상. 이 단어 들으면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가격만 올리는 사람들 같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중간상의 진짜 가치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세 군데 있고, 그걸 팔고 싶어 하는 가게가 네 군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공장들이 가게마다 직접 물건을 보낸다? 그럼 거래가 총 몇 번 필요할까요? 3 곱하기 4, 맞아요. 무려 12번의 거래가 생깁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복잡한 관계 속에 도매상, 즉 중간상이 딱 한 명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공장들은 이 도매상한테만 물건을 보내면 되니까 거래가 3번. 가게들은 이 도매상한테서만 물건을 받으면 되니까 거래가 4번. 합치면 3 더하기 4, 단 7번으로 거래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중간상이 부리는 마법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거래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결국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중간상이 바로 도매상이랑 소매상이죠. 둘 다 중간상이지만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도매상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물건을 아주 많이 대량으로 팔고요.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 즉 우리한테 하나씩 편리하게 파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도 판매 방식도 목적도 다 다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중간상은 크게 세 가지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거래 횟수를 줄여서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만들고요. 둘째, 우리가 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나 재고 관리처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면서 효율성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쇼핑 경험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더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소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궁금증 혹은 오해 세 가지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왜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보다 비싼 걸까? 그 답은 한마디로 편리함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소매 가격 안에는요, 가게 월세, 직원들 월급, 광고비 같은 온갖 운용 비용이 다 녹아 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사놨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런 재고 부담에 대한 위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할 때 당장 집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편리함의 가치. 바로 그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공장에서 직접 안 사는 걸까? 왜냐하면 제조업체랑 소매점은 전문 분야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장은요, 똑같은 물건을 수천, 수만 개씩 찍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한두 개씩 파는 건 완전 비효율적인 일이죠. 반면에 소매점은 어때요? 우리한테 딱 하나를 파는데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카드 결제도 쉽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까지 받아주잖아요. 바로 이 압도적인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소매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매업, 그거 돈 많이 버는 사업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전혀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건 하나 팔아서 남는 마진이 있어도요, 아까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운영비에다가 주변에 가게들 정말 많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실제 손해주는 이익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해요. 결국 소매업에서 돈을 벌려면 규모를 키우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재고가 쌓이지 않게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똑똑한 기업들은 어떤 유통 전략을 쓸까요? 바로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아예 공급망을 직접 소유해버리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멋진 말로 수직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 이 수직적인 유통 단계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회사가 전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상이 하던 역할을 아예 우리 회사 안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 통합에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전방 통합이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체가 아예 소매 유통까지 직접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 직접 애플 스토어를 열어서 제품을 팔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후방 통합인데요. 이건 소매업체가 거꾸로 제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이 자기네 이름 걸고 내놓는 PB 상품들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후방 통합이에요. 원가도 낮추고 품질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모든 유통 전략은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직접 다 하면 정말로 더 싸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어쩌면 한 기업의 미래를 또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앞으로 물건을 사실 때나 혹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꿈꾸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